네, 요즘 마트나 편의점을 가보면 유독 단백질을 강조한 음료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유 회사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져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말 못할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단백질 음료 시장 하면은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어떤 제품입니까, 이게? 네, 일단은 그 단백질 음료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말 그대로 음료 형태로 마시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닭가슴살이나 달걀, 뭐 이런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단백질 음료는 마시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 따로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초기에 중장년층을 겨냥해 설계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근육이 좀 줄어드는 이 근감소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부담은 덜하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이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보충제랑은 다른 거죠? 이 단백질 음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드시는 분들은 또 잘 드시겠지만 이 아무래도 이 단백질 보충제 냄새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 단백질 보충제 냄새가 싫어서 나는 운동을 그만하겠다라고 할 그 정도의 정도로. 분들도 있는데 예. 이 최근 나오는 단백질 음료들이 이 냄새를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뿐만이 아니고 이 젊은 층들도 단백질 음료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2018년에는 89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시장 규모가 3,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3년간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한 건데 예. 국내 음료 시장 성장률이 연간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이 제품이, 이 시장이 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년 만에 4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회사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나요? 일단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의 포문을 연 곳은 이 메일유업이라는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셀렉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예. 이 시장이 커지자 일동 후디스가 또 하이뮤니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면서 이 두 업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을 보면 셀렉스가 900억 원, 하이뮤니 1,0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회사들이 단백질을 첨가한 제품을 내놓거나 심지어는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따로 만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아예 젊은 층을 타깃해서 기존에 있던 스포츠 음료에 단백질을 넣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런 건지는 마케팅 전문가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죠. 한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여러 가지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충족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실 제로 슈거의 저칼로리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그 칼로리에 민감하신 스포츠 마니아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 네, 이 단백질 음료도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들 저희가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유나 분유 만드는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단백질 음료의 그 주 원료를 보면 아마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건데요. 예. 제조사들은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을 사용해 단백질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에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당을 떼어낸 물질을 말합니다. 이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우유 단백질의 20%가 이 유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유 회사들이 분유를 만들면서 이 유청 단백질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물질을 다루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연구소도 직접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유아 제품을 연구해왔고 또 메디컬 제품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 설계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소화나 대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조금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예, 역시나 뭐 관련 연구를 해오던 분야에서 좀 업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단백질 음료를 개발한다고 해서 근육질에 남성분이 좀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백질 음료를 개발하려면 많이 먹을 테니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또 질문도 드렸는데 실제로 좀 재밌었던 것이 이 회사에서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회사네요. 네, 아무래도 이 임직원들이 이 단백질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운동 덩달아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자사 제품을 먹고 이 그룹 PT를 좀 지원하는 등 좀 노력까지 좀 같이 곁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네요. 실적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뭐 재미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기능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단백질 음료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백질 음료의 핵심 원료인 분리유청 단백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국산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원유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고정시킨 이 원유 쿼터제로 인해 남는 우유가 많지 않아 생산 기반마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들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낙농 선진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단백질 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낙농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시장이 커지는 데 비해서 정부 정책에 막히면서 산업들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원유 쿼터제는 2002년에 도입이 된 제도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좀 시대에 맞춰서 재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